안녕하세요. 생각대로 산 여자 박재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지럼증 완치 설명서를 쓰신 우리 박지연 저자님을 모시게 됐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제가 이 책을 딱 받아들고 너무나 반가웠던 게 그랬어요. 제가 네. 현재 되게 어지럼증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세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약간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네. 그냥 뭐 넘겼던 그런 되게 그 작은 것들이 네. 실제로 너무 큰 질병이 될 수도 있구나. 네. 그래서 그런 그렇죠. 부분을 좀 잘 체크하고 이 책을 읽어보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다 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책을 쓰게 되신 동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 분야 일을 한 10년 이상 하면 누구나 다 이제 그 분야에 대한 책을 쓰고 싶은 마음은 들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환자들 이제 진료하다 보면은 이제 뭐 궁금하신 것도 많고, 네. 그다음에 설명해 드려야 될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이걸 이제 다 설명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싶은 마음을 좀 대신하는 용도로 썼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네. 이게 이제 어지럼증이라는 게 워낙 복잡한 증상이다 보니까 맞아요. 이 의사나 의료인들조차도 이거에 대한 개념 잡기가 굉장히 어렵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전문적인 책들은 또 너무 어려워하죠. 그래서 이제 의료인들도 전체적인 어지럼증에 대한 개념을 좀 잡을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위해서 썼습니다. 네, 우선은 저도 그냥 의학적인 지식이 되게 전혀 없는 네. 상태에서 이 책을 읽었는데도 되게 네. 많이 공감도 되고,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기감도 좀 느껴지고, 이 책에 대한 필요성을 좀 되게 확실하게 네, 느꼈던 것 감사합니다. 같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책 읽고 같은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진료실에 딱 들어오자마자 네. 정말 눈에 띄었던 게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책에서도 사실 읽었는데 네. 이 그림에 대한 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림이 좀 크죠. 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1900년도 초반에 활동했던 네. 프란츠 폰스투크라는 독일 화가가 이제 그린 그림이에요. 이제 네. 제목이 키르케로 분한 듈라투레가 이제 제목인데, 듈라투레는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유명했던 여배우의 이름이었고, 그 여배우가 오디세이를 공연하면서 이제 키르케라고 하는 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제 마녀의 역할을 했던 걸 그린 사진이에요. 제가 이제 그림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특히 이제 현대미술보다는 이제 고전미술 쪽이 이제 그림이 이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 이제 기존에 보던 그런 미술들하고는 굉장히 달랐어요. 이렇게 가녀리거나 아니면 이제 예쁘기만 한 그 여성상에서 벗어나서 보시면 이제 굉장히 눈빛도 강렬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팔뚝이 이제 너무 팔뚝이 근육이 그렇죠. 요즘 이제 그 거의 문장 수준의 맞아요, 그 맞아요. 엄청난 강한 팔뚝을 이제 딱 갖고 있죠. 그래서 네. 이 그림 처음 봤을 때 막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너무 강렬한 느낌과 그 전의 여성상하고는 다른. 되게 카리스마 있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키르케가 그 당시에 이제 이 섬에서 이렇게 약초를 통해 가지고 이제 흑마술을 하는 마녀였거든요. 마녀면서 이제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사람을 이제 병으로 들게도 하고 뭐 흑마술을 부려서 이제 오디세이의 부하들을 돼지로도 변신시키는 이제 그런 마녀였지만, 이제 특징이 뭐였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많은 다른 인물들처럼 사람을 죽이지는 않아요. 진짜요? 그래도 착한 그리고 마녀네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예전에는 이제 마녀랑 그 의술이 이제 같은 개념이 이제 분리가 안 됐을 때였으니까, 네. 제가 이렇게 보면서 나도 좀 흑마술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심정이 들 때마다 이제 보면서 힘을 받죠. 그래서 한 번에 주술로 탁 고쳐버리고 그렇죠. 싶은 이제 그런 치료가 마음. 어려운 환자들을 생각할 네. 때면 나도 좀 키르케 같은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 딱 네. 진료실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좀 눈에 띄는 그림 때문에 네. 많은 질문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 네, 있습니다. 그럼 되게 의미를 알면은 또 되게 예술적 네. 조예도 깊으시고 또 스토리가 있으니까 되게 재밌게 그렇죠. 생각하실 그래서 것 같습니다. 늘 볼 때마다 힘을 얻습니다.
네, 저도 보니까 옆모습이 우리 선생님의 오똑한 콧날과 되게 비슷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멋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실 책에서 읽다 보면 어지럼증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사실 평소에 어지럼증을 잘 겪어요. 그러세요? 네, 그리고 실제 피 검사를 했더니 네. 빈혈에 해당되는 그런 피가 모자란 네. 그런 항목에 해당되는 게 다 문제성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그냥 단순히 빈혈이겠거니 하고 늘 철분약만 이제 챙겨 먹었었는데 보다 보니까 어지럼증에 대한 원인도 너무나 많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게 어떤 어지럼증이냐에 따라서 또 다른 치료가 부위들이 완전히 네,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지럽다는 증세는 사실 누구나 다 알아요. 왜냐하면 한 번씩은 다 느껴봤거든요. 근데 그 어지럼증이 이제 내가 어지럽다는 얘기랑 그 상대방이 어지럽다고 하는 얘기가 같지가 전혀 않은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어지럼증이라는 거는 우리 예를 들면 이제 감기 걸리면 열도 나고 기침도 하고 뭐 배탈 나면 설사도 하고 이러는 것처럼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생기는 증상이거든요. 네. 그 자체가 진단명이 아니라 그래서 원인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원인에 맞는 치료가 굉장히 어지럼증 치료에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어지럼증을 흔히들 빈혈하고도 많이 혼동을 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어지럽다는 말이 이제 들어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빈혈 때문에 왔어요. 이렇게 맞아요.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근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뜻이 이제 뭐냐면 어지럽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빈혈, 어지럼증이 이제 같은 말로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책에도 썼지만 이게 제가 되게 궁금했어요. 왜 도대체 환자들이 어지럽다는 말을 빈혈하고 똑같이 생각을 할까? 그게 이제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얘기일까 아니면 외국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까를 이제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 연수할 때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를 잘 봤더니 그 사람들은 빈혈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어지러워서 진짜요? 힘들어는 하고 그 표현을 뭐 다양하게 하는 건 똑같은데 제가 빈혈로 왔습니다라고 의사한테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스스로 진단명을 그렇죠. 가지고 오네 한국 사람.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건 우리나라만의 특징이구나. 그럼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를 보니까 제가 이제 자료를 열심히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이제 일제시대 때. 네, 진짜 옛날 신문 같은 자료가 1900 그때가 34년경이니까 이제 100년은 안 됐고 한 90년 가까이 된 신문에도 이 건강상담 컬럼에 어지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상담이 있는데 거기에 의사가 빈혈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서 그 당시에는 의사들도 이런 얘기를 했구나.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제대로 못 먹고 결핵도 많고 기생충 질환도 많고 그러니까 그때는 실제로 빈혈이 많았을 거고 빈혈 때문에 어지러운 분들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어지러우면 기운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만의 오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오해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책에도 열심히 언급은 했었지만 빈혈이라는 건 그냥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로 어지러우려면 굉장히 안 좋아요. 환자분 상태가. 내가 평소에 멀쩡하면서 가끔 어지러운데 그게 빈혈 때문일 가능성은 없죠. 그러니까 그 피디님 말씀처럼 내가 검사해봤더니 빈혈이 좀 있다. 그리고 내가 좀 어지럽다. 그러면 그 빈혈 때문에 내가 어지럽냐?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빈혈 때문에 어지러울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으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어지러우면 도대체 어느 과로 진료를 가야 하는가? 그렇죠. 이게 의외로 굉장히 여러 과가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어지럼증이라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콧물이나 그럼 뭐 이비인후과를 간다든지 아니면 배가 아파 그럼 내과를 간다든지 할 텐데 어지럼증 이제 과가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경향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어지럼증이라는 게 우리가 균형 감각을 조절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인데 균형 감각이라는 건 뭐 후각이나 미각처럼 간단하지가 않고 여러 감각이 이제 포함이 돼 있으니까 어느 레벨의 문제가 생겼냐에 따라서 이제 어느 과를 가야 될지도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률적이지는 않아요. 이제 대체로 이제 이거를 좀 러프한 아웃라인을 얘기를 드리면 일단 내가 귀가
갑자기 안 좋으면서 동시에 어지럼증이 생긴다 그러면 그건 이비인후과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이비인후과 가시는 게 좋고, 네. 그거 외에 이제 갑자기 신경학적인 증상, 예를 들면 말이 어둔하든지 뭐 무채가 두 개로 보이든지 아니면 두통이 있든지 뭐 마비가 있든지 이런 신경학적인 증상하고 어지럼증이 생기면 그건 신경과를 가셔야 되고, 말고도 이제 만성적인 어지럼증은 신경과에서 더 많은 걸 해결을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이제 기저질환, 혈압이나 당뇨나 아니면 여러 가지 순환기 계통의 문제가 있는데 네. 그 약이나 이런 걸 바꾸고 아니면 몸 상태가 바뀌면서 갑자기 어지러워졌다 그러면 그건 이제 내과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심리적인 문제도 어지럼증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게 이제 불안증이나 우울증이 심하면서 어지러우신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정신과적인 치료가 도움이 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럴 때는 하여간 다른 과의 문제가 아닌 걸 판단을 하고 나서 치료에 임하시는 게 안전하십니다. 아, 진짜 마지막으로 그렇게 또 차선책을 생각해봐야겠네요. 네. 그쪽은. 아, 진짜 지금 들어본 것처럼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정말 어지럼증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관여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명쾌하게 이렇게 풀어준 책이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식생활에서도 뭐 좀가 네. 음식 같은 거, 그런 뭐 좋은 음식 같은 거 챙겨 먹으면 좀 어지럼증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음식이 좀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루에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환자들 이제 설명하면 네. 그러면 제 어지럼증에 뭘 먹어야 음. 되고 어떤 게 좋습니까? 물어보는데, 사실 이제 어지럼증이 좋다는 음식들 뭐 인터넷에도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지럼증에 좋은 음식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지럼증은 이제 원인들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봤을 때 한 가지 어지럼증에는 좋은 음식이 다른 어지럼증이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메니에르병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짜게 먹으면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지실 수 있어요. 근데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어지럼증은 음식을 약간 짜게 먹어야 좋아지거든요. 그럼 이제 소금이라는 게 어지럼증에 좋은 음식이냐 나쁜 음식이냐를 봤을 때 당연히 어떤 어지럼증엔 안 좋고 어떤 어지럼증은 좋은 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지럼증에 좋은 음식은 없다가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고, 각각의 어지럼증의 원인 질환에 맞는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잘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진단에 대한 부분이 사실 네. 되게 정확하게 필요할 것 같네요. 근데 이거를 지금 듣다 보니까 선생님을 찾아와야 될 것 같아요. 오십시오. 네, 먼저 선생님을 찾아오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그 해결책을 좀 찾아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우리가 어지럼증이란 거에 대해서 조금 그냥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네. 뭐 앞으로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비해서 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어지럼증 예방법은 이제 음식과 마찬가지로 예방법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그건 다 다릅니다라고 얘기를 할 그쵸. 수밖에 없는데, 네.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이제 우리가 어지럼증 많이 느끼시죠. 한 65세 이상이면 뭐 3명 중 1명, 그 다음에 75세 이상은 둘 중 1명이 어지럼증을 느낀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어지럼증을 예방을 하려면 평소에 이제 균형 감각을 기르는 운동요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뭐 요가라든지 네. 아니면은 그 태극권 같은 그런 이제 균형 감각을 기르는 운동들을 평소에 꾸준히 해놓으시면 그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균형 저하로 인해서 생기는 어지럼증들을 많이 예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전성 편두통 같은 경우에 젊은 분들,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어지럼증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전전 편두통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유발 요인들을 잘 예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면 부족이라든지 아니면은 술이라든지 카페인, 그리고 전전 편두통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음식들을 미리 잘 컨트롤을 함으로써 증상을 예방을 하실 수 있죠. 또 뇌졸중도 이제 어지럼증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 뇌졸중 결국은 조절을 예방을 하시려면은
우리 일반적인 생활 습관, 흡연이나 아니면 뭐 고지혈증, 혈압, 당뇨들을 잘 예방하시는 것이 어지럼증을 예방하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 우리가 실생활에서 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약간 이렇게 팔다리 들고 이렇게 균형 잡고 이런 네. 것도 좀 도움이 될 네. 것 같네요. 그것도 도움이 되죠. 네. 그래서 도움이 되는데 그게 이제 내가 평소는 멀쩡한데 어쩌다 어지럼증이 확 나빠진다. 이런 네. 분들한테는 예방법이 될 수가 없고 그쵸, 더 위험할 수도 내가 있겠네. 만성적인 어지럼증을 겪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런 균형재활 치료가 이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치료도 다 이 병원에서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떤 이제 질병의 영역으로 넘어오고 환자의 네. 일상생활에 문제를 일으킬 정도면 좀 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신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선생님을 직접 모시고 저희가 어지럼증 완치 설명서에 대한 책 이야기를 네. 좀 듣고 실제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오해라든지 또 예방하는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이제 네. 독자분들이잖아요. 네. 독자분들에게 책에 대한 소개 한마디 더 아, 해주시고 네. 마무리해보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많은 생각과 그리고 그동안 이제 겪었던 많은 환자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지럼증이 굉장히 애매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굉장히 나의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제 질환이어서 하지만 제가 책에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못 고칠 어지럼증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와. 그래서 정성껏 치료하면 거의 모든 어지럼증은 완치되실 수 있으니까 책 잘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한테 문의 주십시오. 네, 우리 박지연 저자님이 또 흑마술을 부려서 또 우리 선생님이 네. 또 고쳐주실 거니까 네. 꼭 이 책도 읽어보시고 또 세란병원에 또 많이 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